가상화폐가 진짜 쓰일 수 있을지, 가상화폐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 1월달쯤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비트코인이 100만원 초반쯤 할 때 그때일 겁니다. 비트코인 강풍이 불기 직전이었을 건데 코인으로 재미 좀 본 사람들은 그 시기에 아마 많이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에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올렸다가 요걸 더럽게 많이 들어먹었죠. 아마도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겠죠. 이 이야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 가상화폐가 왜 화폐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돈들은 쉽게 말해서 종이 쪼가리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인쇄 품질 좋은 종이 쪼가리죠. 근데 이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치를 보증해 준다면 이 종이는 대한민국 화폐 원화가 되는 거죠. 화폐는 아니지만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든 신세계에서든 그 종이 조각에 대해서 가치를 보증만 해준다면 롯데 계열사 안에서는 롯데 상품권은 돈이 되는 거고 신세계 안에서는 신세계 상품권이 돈이 되는 겁니다. 또 화폐는 그 가치를 보증해주는 국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돈 100억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100억은 그냥 휴지 조각인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달러는 세계 제1의 국가,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그 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니까 달러라는 돈은 나라 간 거래를 할 때 쓰이는 기준이 되는 화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일단 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이든 나라든 시스템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화폐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증기관이 있어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유통량을 줄여서 다시 가치를 올린다든지 너무 적어서 급하게 가치가 오르면 유통량을 늘려서 가치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화폐는 보증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치가 변동되면 그 화폐는 화폐로서 사용이 좀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어디서 발행합니까? 모릅니다. 그냥 처음 비트코인을 고안해낸 일본 이름 같은 사람이 딱 2100만 코인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만들 수는 없다네요. 오케이. 희소성? 그럼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는 누가 가치를 보증해 줍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이 화폐는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화폐 가치를 관리해 줄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고 생각보다 거래에 많이 쓰이고 있다.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가게가 물건을 팔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준다고 합시다. 하나 파는데 1코인씩 받는데 한 달 매출이 100코인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하루아침에 코인 가치가 반이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매출이 반이 줄어 있습니다. 이 가게는 계속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런 코인으로는 거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화폐는 거래의 기준이 되는 수단이라서 가치의 변동폭이 크면 안 됩니다. 그 변동폭을 관리해 주는 것이 그 화폐의 보증기관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이 코인들을 화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심을 많이 받는 교환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앞으로 전망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가상화폐가 제대로 쓰일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카드를 쓰고 받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캐시 이런 가상의 적립금들이 가상화폐와 교환이 가능해질 때가 가상화폐 거래의 시작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항공사에서 주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1마일리지당 가상화폐 1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이 교환한 1코인으로 어떤 카드사의 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환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저는 카드사 1000포인트로 그 카드 활용해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각 회사들 홈페이지에는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와 가상화폐 환전 환율이 항상 공개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현대카드 100포인트 팔 때 0.1코인, 0.1코인으로 현대카드 포인트 살 때
110포인트, 대한항공 1마일리지 팔 때 0.8코인, 1코인으로 마일리지 살 때 1.2마일리지, G마켓 1000포인트 팔 때 0.2코인, 0.2코인으로 살 때 G마켓 포인트 1050포인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회사 각각으로 존재하는 포인트들이 가상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가상화폐 환전 시장이 활성화될 때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화폐 거래로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인 적립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이 가상화폐 환전 수단이 된다는 거죠. 기업이 가상화폐 환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각각의 기업들이 그 가상화폐의 가치를 일정 부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런 1단계 가상화폐 거래시장,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 화폐 거래의 부수적인 수익이 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환전시장, 이게 활성화된다면 그 다음 2단계로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정보가 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내가 뼈와 관련된 병원 진료 내역 10년치를 제공하면 보험사에서 20코인 혹은 보험사 포인트 2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여행사에서 내가 일본 자유여행했던 GPS 기록과 여행 중에 지출했던 내역을 제공하면 10코인을 준다든가, 인공지능 이미지 회사에서 5살 아이가 그린 그림 제공하면 2코인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이나 정보가 가상화폐와 환전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야기하면 이런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더 잘 놀고 더 잘 입고 더 잘 먹기만 해도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보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행만 하면서 겪은 일이나 풍경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서 잘 놀기만 하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맛집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면서 소감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하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아마존, 삼성 같은 공룡기업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정보나 생각들을 가져보려고 구글 어시스턴스나 알렉사, 빅스비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해 줍니다.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단순히 지금처럼 물건과 서비스를 돈과 교환하는 형태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건과 서비스 외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정보나 활동의 교환 수단으로서, 평가 지표로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베이스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산업이 발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죠. 오늘은 화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의 현실,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예상,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캔들스토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코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